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휴일이 지났는데도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온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증시가 쉴 때 미국장이 안 좋다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깨진 느낌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에 급등했는데요. 이에 다른 반도체주까지 랠리를 나타내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뭐니뭐니 해도 시장에 큰 영향 미친 건 CPI 지표가 잘 나오면서 그래도 물가 둔화가 포착이 됐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부양의 의지가 확인되고 있고 걱정했던 미국의 데이터들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은 마치 안 오를 섹터가 하나도 없을 것만 같은 들뜸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날 또 주의하면서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가 쉬고 있었던 사이 들려왔던 소식들 점검해 보시죠. 일단 지난 마지막 거래일 복귀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날은 CPI와 또 우리 장의 휴장을 앞둔 경계감이 작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잠시 선수 교체 흐름이 나타났죠. 그동안 눌려 있었던 쪽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이날도 포착됐습니다. 자, 코스피는 0.1% 상승에 그쳤고요.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으로는 휴장과 CPI를 앞둔 무리한 선베팅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못 간 쪽에서 상대적으로 손이 나가기 쉬운 선택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키 맞추기 현상이 그로 인해 나타났죠. 자, 국가로 봐도요. 미국은 고금리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때는 잠잠했고요. 중국은 바닥에서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중국 관련 모멘텀이 좀 더 강조됐던 날이었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도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의 탄력이 훨씬 더 좋았죠. 한동안은 코스피가 좀 더 압도적으로 좋은 흐름을 기록했었는데 코스닥 쪽으로 이날은 관심이 좀 옮겨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섹터 내에서도 키 맞추기, 못난이들의 상승이 돋보였죠. 2차 전지, 바이오, 엔터 쪽에서 회복을 나타냈고요. 화학, 건설, 철강 쪽에서도 올라왔습니다. 메타버스, 여행, 게임주도 강세였죠. 게임 내 NC소프트, 오늘 AS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던 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빠르게 포착이 됩니다. 그 전 거래일에 말씀드렸던 전력에서 변압기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 살폈었는데요. 재룡전기, 대한전선 등의 다른 종목까지도 차익 실현 움직임에 좀 동참됐습니다. 조선과 해운에서도 부분 매도가 있었고요. 은행 같은 경우 한동안 밸류업 이슈 속에 계속 강세였는데요. 또다시 떨어지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HGX ELS 배상 비율이 공개됐다. 그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켜봐야겠죠. 밸류업 내에서도 보험주는 올라오고 은행주는 내려가는 흐름이 지난 거래일부터 나타났고 주말 우리가 쉬고 있던 연휴 사이에 보험주들에 대한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날의 키워드는 키 맞추기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업종별로 수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지금부터 잘 추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AI 반도체 쪽의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은 가운데 한 10거래일 정도 AI 반도체 쪽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시 주도주로 힘을 내고 올라올 수 있을지 봐야 되고요. 낙폭과대 업종 내에서 명분, 이퀄 실적이라고 하는 실적이 개선되는 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주들의 실적, 그 명분을 타고 올라오는 것과 이슈를 같이 볼 수 있겠죠. 자,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키워드 를 고민하다 보니까 중국이 곳곳에서 걸리더라고요.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테슬라의 할부금리 인하 소식에 반등을 보여줬고 바이오 대형주도 HLB, 알테오젠, 삼청단 제약이 이날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키워드가 붙은 곳이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화학이 188조의 중국의 국채 발행 이슈에 경기 부양 모멘텀 안고 올랐습니다. 나프타 관세 0% 연장을 요청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고요. 중국의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 중국인들이 과자 한 봉지만 더 까먹어도 그게 다 화학 섹터랑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한다면 화학으로 이슈가 되는 거고요. 철강도 관세 부과 반사익 이슈 있었고요. 미국 생물보안법 기대감 속에 CMO 관련주들 이날 강세 흐름 역시나 미국의 중국 때리기 관련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실적 순환이 계속 돌고 있어요. 처음에 실리콘투로 갔다가 코스맥스로 갔다가 이날은 VT였습니다.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나타내며 6% 급등했고 실리콘투와 코스맥스도 이날 신고가 기록했죠. 장 마감 이후에 한국 화장품 제조와 한국 화장품 이츠한불 혹은 에이블 CNC 등이 혼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화장품 내에서도 일부 종목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 내놓는 쪽에서는 여지없이 반응을 보이니까 살펴보시죠. 그 밖에는 AI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메타버스 쪽이 강세였습니다. 애플, 구글 이런 쪽의 모멘텀을 같이 받아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마지막 거래에 자세히 살폈던 바 있습니다. 자, 화학 섹터에 대한 얘기 살짝 해보죠. 하이투자에서 중국장이 좋아지는 시기에 늘 국내 증시도 올라갔었는데 그 확률이 꽤 높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랐던 섹터로는 화장품, 철강, 기계조선, 화학, 반도체 등을 꼽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 일전에 소개드렸던 내용이죠. 중국 타이어 공장 가동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화학 섹터 보자. 금호석유, KCC, 효성 TNC 등을 수혜를 볼 거다 얘기했습니다. 효성 TNC 지난 마지막 거래일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쪽 관심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에서는 철강과 구리, 원자재 관련주의 상승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원자재 쪽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살폈을 때는 지켜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중국 관련한 모멘텀 받아가는 종목들 뭐가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그 밖에는 실적 특징주들 눈에 띄었는데 여기에서도 키워드가 미국, 중국, AI였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 즈음해서 실적 특징주들의 특성 등을 싹 모아봤더니 화장품, 전력, 반도체, 스마트폰, 수출 쪽에 키워드가 있거나 아니면 화장품과 카지노 쪽, 파라다이스나 롯데 관광개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쪽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쪽, 삼양식품 실적이야 저희 여러 번 나눠 봤었던 내용이고요. 삼양식품 소스 만드는 S&D까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죠. 지역 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이어서 LNG 쪽, GNC에너지, 저희 SOFC 그리고 전력 쪽의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과 삼위각기 등까지도 실적이 좋습니다. 제약주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실적 특징주들 속에서도 분명히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시고요. 시간 외에서는 화장품 쪽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에 시간 외 주가가 반응을 보여줬고요. 한양 디지텍이 실적 내놓고 주가가 시간 외 7%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LTC나 DNC 미디어도 시간의 강세 흐름 나타냈네요. 자,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결국에는 바이든이 직접 밝혔죠. 바이든이 무역 대표부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에 달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 301조 관세 인상 소식을 전달됐습니다.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철강이나 혹은 친환경 쪽 여러 노조 표심을 좀 고려한 움직임이었다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각 분야별로 적용 연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예상했던 대로 전기차는 25에서 100, 반도체는 25에서 50으로, 태양광셀은 25에서 50 등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25년도이고요. 흑연 등에 대해서는 26년도까지 나름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고 미국장 내에서 중국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살폈는데 생각보다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종목은 제각기로 움직였었고요. 태양광은 이날 이후 바로 다음 날은 곧장 상승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 KE홀딩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업체인데 이 종목은 되려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어요. 이 종목의 상승을 좀 보다 보니
주요 중국 뉴스 등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중국 주요 은행 난징시에 대해서 첫 주택 구매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소식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보면 중국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 부동산 경기 바닥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중국 정부 등이 나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 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더해졌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도 그래도 좋은 날이 더 많죠. 노무라 측에서는 중국의 물가가 5월에 동반해서 오름세로 나타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디플레 공포에 빠져 있었던 중국이 회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내용들 조금 엇갈리는 상충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회복이 조금 감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켜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섹터들을 볼 때는 항상 대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테슬라가 나가던 시기에는 2차 전지가 따라갔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챗 GPT 딱 공개하면서 시장에 이슈가 될 때는 AI 소프트웨어 위주로 먼저 갔죠. 그리고 나서 이런 거 AI 가동하려면 GPU 필요해라는 논리 속에 엔비디아와 함께 하드웨어 쪽과 전력이 같이 내달렸습니다. 지금은 이 애플과 엔비디아 중간 양쪽이 끌고 가는 요 어디쯤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드웨어 모멘텀도 받고 있고요. 이 모든 AI를 소프트웨어에 적용시켜서 우리 대중화시킬 IT 기기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애플까지 가세된다면 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부품이 모두 약간 산발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폈었고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구글이나 오픈 AI가 이런 거 경쟁해서 그거 애플에다가 접목할 경우 소프트웨어 쪽에 필요하다 이런 점을 나눠봤었는데요. 이날도 소프트웨어 쪽에 일단 반응은 보여줬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종목도 올라줬고요. 아무래도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혹은 애플의 OLED 기기 이런 모멘텀, 비전 프로에 대한 차기작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IT 쪽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하드웨어 쪽도 이날 올라줬습니다. HBM 관련한 모멘텀 받는 쪽이 이날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양 디지텍도 한미 반도체도 같이 올랐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 밸류체인 이렇게 정리해서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몇 가지 좀 추가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업데이트 내용 차원에서 전달드립니다. 의료 AI 쪽에 토마토 시스템 업데이트를 해뒀고요. 노을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 번역, 플리토, 음성인식 혹은 휴먼 인간, 업무용 AI 소프트웨어 쪽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것 참고해 보시죠. 자, AI 패러다임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임의적으로 분리를 해본 건데요. AI를 나눠보자면 하드웨어, 인프라, 에너지 쪽이 되겠죠.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AI 반도체, HBM, 온디바이스 AI, CXL, 디자인 하우스 등이 있을 거고요. 데이터 센터로 봤을 때는 이런 서버 구축에 대한 IT뿐 아니라 전력 전선 구리, 액침 냉각까지 체크됩니다. 그리고 전력을 조달하는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달하는 쪽에서는 원전, 신재생, 천연가스, 핵 융합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AI 소프트웨어, 음성, 영상인식, 번역, 보안, 업무용, 혹은 신약 소프트웨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활용하는 분야가 활용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올린다던가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던가 이런 쪽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게임, 자율주행, 영상 제작 등이 있겠습니다. 오픈 AI의 소라가 공개되고 영상 제작 업체들이 많이 걱정했던 것도 그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또 생산성을 올려보는 과제가 필요하겠죠. 저희 그래픽 감독님께 부탁드려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금, 광산, 채굴에 좀 비유를 해본다면요. 지금 빅테크 업체들은 광부가 될 겁니다. AI를 열심히 캐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손에 쥐고 들어가는 곡괭이와 입고 들어가는 청바지가 바로 반도체와 전력 등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은 AI라는 금광을 캐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들고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이 캐졌습니다. 금 덩어리 형태로 나온 것을 예쁘게 가공하는 게 소프트웨어, 대중화시킬 수 있게끔 가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공된 예쁜 반지 등을 갖고 있는 뭐 금은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들이 이걸 활용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쪽이 되겠습니다. 나름의 비유를 해본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 AI 금광 패러다임처럼 AI 패러다임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그 스토리가 여전히 이어졌죠. 자, 이렇게 AI 패러다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간에 좀 깔려야 하는 것이 미국 경기가 침체도 아니어야 하고 인플레가 너무 가파르지도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나름 좋은 신호가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쉬고 있었던 사이에 데이터들입니다. 물가와 소비. 일단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살짝 걱정했는데 3월치 하향 수정한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걱정이 무색하게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 다시 둔화될 거야. 약간 다독이는 목소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날 뉴욕장이 올랐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CPI가 발표됐죠. 올해 발표된 CPI는 전부 다 예상보다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충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상에 부합하거나 혹은 예상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월 대비는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거비 내림세 영향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CPI가 생각보다 안 높네 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찰나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됐어요.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 데이터죠. 그래서 소매 판매도 나름 중요합니다. 0.0, 컨센 0.4보다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소비 수요가 둔화됐구나,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논리가 더해졌고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나름 뭐든지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를 줬다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주의할 사항은 이런 식의 데이터 등이 완전히 꺾이거나 부러질 경우는 이제부터는 침체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어떻게 되는가는 앞으로 좀 주의하며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발표되는 물가 데이터와 소매 판매 데이터 등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CME 패드워치상 6월의 동결 확률이 떨어졌어요. 소폭이긴 합니다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의 인하 확률과 9월의 인하 확률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내려왔죠. 골드만삭스에서는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보고도 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뉴욕장이 당연 오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 이 거래를 모두 해서 올라갔습니다. CPI에 환호하면서 밤사이 나스닥 1.4%나 뛰었어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나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CPI가 예상을 하회했고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졌고 3대 지수가 같이 오른 거죠. S&P 500은 5,300을 돌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BMO 캐피탈은 5,600까지 갈 수 있다라며 월가 기준 최고의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찌 될지 지켜봐야겠죠. 이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CPI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자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AI 관련한 스토리가 다시 한번 부활했고요. 이틀 동안 완전한 급등을 기록했던 게임스탑 같은 밈 주식들이 급락으로 돌아섰어요.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잘 가는데 굳이 이쪽에 유동성을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생물보안법이 하원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와서 CDMO 관련한 종목들 바이넥스, ST팜 이런 쪽 수혜볼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하시죠.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해 보였던 것은 결국엔 데이터 센터 관련한 뉴스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델 컴퓨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낙관한다라며 긍정의 의견을 실었어요. AI 서버 구축 수요가 강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올려 잡았고요. 무려 11%나 급등했습니다. 이제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단숨에 강한 급등을 나타냈죠.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슈퍼마이크로 못지않게 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AI PC 모멘텀도
같이 받는다라는 점에서 델이 충분히 급등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TSMC의 월간 매출에서 그리고 델의 이번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을 앞둔 기대감 등을 봤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걸 얻어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애플 등이 AI 투자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실제로 AI 모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빅테크 AI 투자가 계속된다, 고객사들이 돈을 쓴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앞두고 강하게 올라갑니다. 3% 이상 급등했고요. 델과 엔비디아에서 빠질 수 없는 이 냉각 시스템 관련한 기업들도 추가 강세를 보이네요. 기업들의 IT 인프라 구축 수요가 늘고 있고 서버렉이나 냉각 솔루션 만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15% 급등했고요. 버티볼딩스도 같이 6%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강세였다. 국내에서는 또 GST,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로 KN솔 연결될 수 있겠죠. 지켜보시죠.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빅테크 중심의 강세가 있었고 AI, 반도체, 그 가운데 데이터 센터 종목들이 유달리 좋았다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시간 외에서도 시스코 시스템즈가 강력한 가이던스를 냈어요. 데이터 센터 스위치 등의 이 네트워크 장비사이죠. 데이터 센터를 가리키는 내용이 참 많았던 오늘입니다. 반면에 전기차나 태양광 쪽 종목들은 좋지 못했던 하루였네요. 오늘의 시장 관심이 어디로 쏠릴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자, 지금 거인들의 레이스라는 제목으로 하나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오픈 AI에서 GPT-4.5를 공개한 것하고 다음날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를 포함한 서비스 등을 오픈했죠. 이제 애플의 개발자 회의 그리고 애플의 새로운 폰, 각종 AI 서비스 등이 공개될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시 한번 자극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들이 잘 나가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 그래도 목표가는 여전히 유지하더라고요. 네이버 26만 원, 카카오 7만 2천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카오 보유자분들은 보고서 한번 참고해 보시죠. 자, 박앤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앞서 보였던 이 AI 생태계 내용들이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좀 더 압축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MLB는 이스페타시스, 운영 쪽에서는 KINX, 그리고 SSD 모듈 쪽 시간 외에서 실적 이후 급등 나왔던 한양 디지텍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비상 발전기 쪽 SOFC 종목이기도 하죠. GNC 에너지도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11차 정기본 이달 발표될 예정이어서 에너지 쪽이 이 AI 스토리 상에서도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봤어요. 여기서도 열병합 발전의 GNC 에너지 등이 들어가고 있네요. 여러 이슈 속의 교집합 종목들은 일단 관심주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연결고리로는 원자재를 넣어봤어요.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전선주들도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CT에서 구리 가격의 강세 다시 한번 전망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회장이 미국에서 구리 생산량을 5배 늘릴 거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이 선물 시장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 전선, 알루미늄 종목군들 일단 연결고리로 같이 넣어놨고요. 미국이 자꾸 중국을 때리다 보니 중국에서는 미친 듯이 우리를 탄압한다. 우리도 전면전 예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최대 연기금이 히토류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네요. 히토류 쪽도 관심 받을 여지가 있을지 체크하시죠. 자, 이번 주 얼추 지나갔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제 HLB 일정이 있죠. 리보세라닙 FDA 허가 결정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중국의 데이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남아있는 5월의 일정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시장 이슈들 점검해 봤고요. 오늘 또 우리가 기다렸던 중요한 데이터 확인할 게 있죠. 네, 쉬고 나니까 사실 데이터들 속속들이 나온 결과 정리한다고 좀 정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쉬는 동안에 MSCI 지수 편입 관련한 발표도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진행이 됐죠. 편출입 종목들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이 지수의 변경이 반영되는 것은 5월 31일에 리밸런싱 있을 예정이고요. 6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MSCI 지수라고 하면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개발한 세계 시장 지수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수다.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된다면 막대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분기 리뷰, 반기 리뷰까지 해서 1년에 4차례 진행이 되고요.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그 종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 우리 흔히 패낙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편출 개별 종목들은 좀 악재로 또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됐고 편출이 됐는지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 정말 많이 급등했었던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캠이 편입이 됐고 편출 종목들은 카카오페이, 한온시스템, 삼성증권, 강원랜드까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유동시총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도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밑돌면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 그중에서도 편입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 정말 불같이 올랐었죠. 이 종목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5월 9일에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연중 누계로 봤을 때는 200%가 넘게 올라갔고 최근 한 달 동안에도 6%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전력기기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수급도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에서도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좀 많이 기대감에 몰린 게 아니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서 잠시 후에 또 전략 챙겨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연초부터 정말 랠리를 달렸었잖아요. 바이오주 중에서도. 물론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나름 좀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지만 연중으로 봤을 때는 77%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차 전지주들이 다 같이 밀릴 때도 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은 7% 정도의 조정이 나왔지만 연중으로 봤을 때는 무려 270%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잘 갈까요? 그걸 체크해 봐야겠죠. 이미 증권가에서는 이들이 지수 편입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해서 패시브의 매입 수요를 봤을 때 HD 현대일렉트릭 1.4배, 그리고 알테오젠 1.6배, 엔캠은 0.7배 정도 될 것이고 삼성증권에서는 수급 유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알테오젠은 1,800억 원가량이 유입될 거다라는 얘기 있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편입이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됐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투자는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수 편입 발표 전에 단기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수 편입이나 ETF 등 패시브 상품 매입 기대에 따라서 이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와는 괴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는 의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편입 후보군은 주가 상승이 좀 길어졌던 만큼 밸류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도 한다. 그래서 정기 편성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미리 또 반응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인덱스 효과가 낮아지는 추세를 인지해야 된다. 이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수익률의 변동이 있는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장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 편출이 됐다라는 걸 제외하고도 우리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종목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신한투자증권에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와서 이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머크 쪽과 이 키트루다 피아주사 계약의 로열티 비율과 또 이 피아주사 전환율 관련해서 다양한 추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 마일스톤과 로열티의 비율 공개 시점이 2026년쯤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2028년까지 판매 마일스톤의 1조 4천억 원가량이 모두 인식이 되고 3에서 5% 정도의 판매 로열티가 합리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금액들을 수령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ADC 피하 주사 관련해서 피부 독성과 관련된 우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좀 과도한 우려고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기술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바이오텍 중에서 최다 매출액,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또 섹터 내에서는 탑픽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물론 2026년, 2028년 이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는 리포트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편입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큰 상황인데 편출 종목은 좀 괜찮을까요? 일단은 연중으로 봤을 때 주가 흐름 사실 좋지는 않죠. 하지만 최근 한 달 봤을 때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도 전환이 된 모습들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뭐 삼성증권 이런 쪽은 워낙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나씩 그러면 이쪽도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외형 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뭔가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부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저점으로 해서 연말까지 이제 실적의 성장이 지속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쪽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이제 시너지가 좀 기대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강원랜드는 1분기 실적이 나름 괜찮았어요. 이익이 기대치를 넘어섰죠.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게 트래픽입니다. 트래픽 꾸준히 좀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삼성증권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만큼 올해 큰 무리 없이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편출이 됐다 해서 실망감을 가지기보다는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실적부터 전망까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MSCI 편출입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또 이들의 향방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될 것인지 대응 전략까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앵커의 또 보기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쉬어갈 때 발표가 나왔었죠. 사실 예상했던 대로 거의 나왔습니다. 이미 이 기대감에 사실 화요일장에서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제 확정이 된 만큼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시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섹터별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기대와 우려 그리고 그 선반영 여부에 따라서 오늘 굉장히 혼재된 시세를 보여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임성우 부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와 함께 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종목들 말씀 주신 상승률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AS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일단 시장 전략부터 체크하겠습니다. CPI에 나름 뉴욕장이 환호했고요. 주말 사이 뭐 여러 이슈가 주말이 아니라 쉬는 사이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시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CPI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제 전월보다 상승률이 둔화된 게 이제 좋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CPI보다는 소매 판매 둔화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이 환호한 것도 그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소매 판매가 사실 3월 수치가 하향 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4월 소매 판매가 컨센을 굉장히 크게 하회하면서 나왔죠. 네. 전월 대비 플랫으로 나왔고 그리고 개솔린을 제외하면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가 나왔어요. 이게 3월과 그러니까 2월과 3월에는 0.3%, 0.5%씩 늘었던 게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월 말에 PMI에서 한번 그 서비스업 쪽의 둔화가 예견이 됐었고 그게 4월 고용지표 쇼크에서 한번 확인이 됐고 이번 소매 판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CPI는 사실 대폭 둔화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소매 판매가 둔화되는 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미국 CPI의 거의 100%가 서비스업 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매 판매 둔화가 결국은 CPI의 둔화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미국의 연준은 이제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시장은 9월 정도 보는데 저는 그보다 앞선 7월 정도로 예상 인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증시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지난 시간에도 7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내비쳐 주셨었죠. 소매 판매와 CPI 그리고 다른 제조업 데이터까지 부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좀 잘 맞물려서 금리 인상 혹은 고금리 유지에 대한 기대보다는 인하에 대한 기대를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입니다. 나름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도 대비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유망하게 보시고 계시는 섹터 한 3가지 먼저 말씀 주시고 거기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게요. 네, 일단 그 시장을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 먼저 선제적인 인하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유동성 환경이 급격히 개선되는 네.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반도체 섹터가 일단 대장 섹터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전기전자 약간은 다르긴 한데. 이제 상당히 많은 빅테크의 이벤트가 좀 대기하고 이미 진행이 되면서 네. 또 대기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애플의 대형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이벤트 그리고 태양광 쪽, 그때도 말씀드렸던 태양광 쪽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태양광 등도 좋게 의견 주셨고 전기전자도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세분화해서 중국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국도 사실 기대가 요즘 많아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모멘텀, 뭐 발표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좋은데 중국이 좀 살아날 만하니 미국에선 또 가열차게 중국을 더 때리려는 움직임이 나왔고 실제로 관세 부과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내용이 있을까요? 예, 많은 품목의 이제 관세 인상이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실효성이 어느 부분에서 더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관세가 뭐 100%로 인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미국에 지금 중국산 전기차 안 굴러다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차, 이거는 규제도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중국산 전기차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뭐 배터리 부분도 마찬가지 이미 IRA 통해서 뭐 FEOC 이런 걸로 규제가 이미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추가로 인상된 부분이고 그리고 전기차 수요 자체가 지금 크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섹터는 크게 어떤 지금 실효성은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 생각에 수요가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당장의 그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나 전력 인프라 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 네. 태양전지 관세가 50%로 인상이 됐죠. 당장 올해부터.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이 6월부터 그 동남아산 유해에서 들어오는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도 종료가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반기에 태양광 시황이 굉장히 크게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는 강하게 지금 대기 중인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일단 가장 좋게 보고요. 그다음에 오시아 홀딩스도 이제 폴리실리콘과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 이제 모듈 사업을 작게나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철강인데요. 철강도 이제 관세가 인상이 됐는데 철강도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지 여러 인프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죠.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내 로컬 생산 시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만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공정성 측면에서 다른 나라 수출국에도 관세가 또 번질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로컬 생산 시설에 있는 업체 그 관점에서는 저는 세아제강 지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도 계속 우상향 중인데 다른 얘기지만은 풍력 이제 하부 구조물 공장도 이제 완공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짓고 있는 것도요. 그래서 내년부터 굉장히 실적이 크게 올라갈 이제 예고가 돼 있는 회사라서 세아제강 지주 철강 쪽에서 관심 있게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쪽으로 확 줄여주시니까 심플해지네요. 태양광 쪽 얘기 지난 시간부터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솔루션, 오시아홀딩스, 그리고 철강 쪽에서 세아제강, 지주 얘기해 주셨어요. 하도 낸드 관련 종목 말씀 많이 주셔서 우리가 성우 낸드 별명 붙여드렸는데 태양광 쪽 강조해 주시는 거 보니 또 빗성우 이렇게 한번 더 붙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MSCI 결과 발표가 됐어요. 편입 종목은 HD현대엘렉, 알테오젠, 엔캠 등이고 또 펼치는 종목들이 있겠죠. 이들 뭐 수급적으로 좀 선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MSCI를 봐야 되나? 이렇게 시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잡으세요? 사실 MSCI 편입, 편출 이슈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선반영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쵸. 다른 이제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그래서 이 세 종목도 역시나 이제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요. 앞으로의 이제 주가 향방은 사실 개별 기업별 이제 업황이라든지 비즈니스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요. 이전에도 다른 종목들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도 편입 발표가 된 이후에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간 종목도 있지만 또 크게 하락한 종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별로 보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세 종목 중에서 이제 알테오젠이나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이제 수주라든지 어떤 신규 모멘텀 이런 계약 이런 측면에서 좀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는 종목들로 보여져서 일단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고 이제 엔캠도 이제 여러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중에서 굉장히 차별화되게 1분기에도 전액 매출이 굉장히 좋은 네.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또 전기차 수요가 하반기에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는 또 공통적인 또 불확실성 리스크 측면이라서 엔캠 같은 경우 이미 또 밸류에이션도 많이 그쵸. 받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수급 측면에서만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MSCI 편입 예상 종목 8월에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얘기가 되는 거는 이제 시총 4조에서 5조 사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 이제 성장성이나 이제 실적 전망이 괜찮은 종목들로 이제 좀 예상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보니까 LS나 이제 LS 일렉트릭 그리고 리노공업 이런 회사들이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성장성도 좋고요. 좀 밸류에이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뭐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앞을 내다본다면 LS 일렉트릭, 리노공업 8월 편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 주셨네요. 자, 이제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오픈 AI, 뭐 메타, 그리고 구글까지도 관련해서 정말 5만 가지 AI 서비스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소프트웨어를 자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인식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뭐 한글과 컴퓨터 등이 올라갔어요. 소프트웨어 쪽은 어찌 보세요? 네, 이번에 오픈 AI라든지 구글의 발표를 통해서 이 멀티모달 기반의 AI 모델이 굉장히 소비자에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성 인식이나 이제 영상 인식, 현실 인식 이게 굉장히 세밀해졌고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관련된 기술을 가진 업체로는 이제 셀바스 AI나 뭐 시우박스 이런 회사들이 네. 이제 좀 어떤 좀 기술적인 그 경쟁력을 좀 국내외에서 입증한 회사들로 보여져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GPT-4.5의 최대 수혜주는 전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리에다가 네, 그렇죠. 네. 그 최근에 안 그래도 애플이 오픈 AI와 협업해서 그 아이폰에 챗 GPT를 싣는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었던 와중이고 그리고 6월 10일에 애플의 WWDC가 예정돼 있죠. 네. 그걸 앞두고 이제 오픈 AI가 이런 GPT-4.5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게 저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타이밍상.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사실 AI라는 게 지금까지 개발된 모델들은 어떤 대중화된 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부 업무의 어떤 업무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뭐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특정 업무 분야,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을 하셨던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AI 모델을 많이 사용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GPT-4 그 시연 행사에서 보면은
아이폰을 가지고 실제로 시연을 하거나 이게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택시를 잡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에 이것이 실렸을 때는 정말 AI가 대중에 크게 확산되는 이제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쪽 밸류 체인을 저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장님의 픽도 애플 관련한 종목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BH입니다. 최근에 관심을 받았단 말이죠. 지난 마지막 거래일도 분위기 좋았어요. BH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네, 저점 대비 50%가 올랐는데요. 여전히 그 PBR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예전에 기록했던 밸류 하단이 1.3배였었는데요. 지금 이 기준으로도 1.1배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애플 밸류 체인에서 굉장히 그 익스포저가 큰 회사고요. 그래서 향후 아이폰의 교체 주기도 굉장히 3, 4년 만에 돌아온 교체 주기와 맞물려서 이 아이폰에 AI 모델이 탑재가 된다면 구매 수요가 굉장히 크게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는 1.3배까지만 봐도 여전히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새롭게 두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BH 30% 상승 여력 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BH 저희 주목하겠습니다. 지금 종목에 대한 뷰와 타이밍이 너무나 좋으세요. 임성훈 부장님이.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시간에서 게임주 얘기할 때 한 손에 크래프톤, 한 손에 NC소프트를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 주셨고 한 손에 NC소프트를 드는 이유가 바로 다음 날에 있을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NC소프트가 지금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데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인데 어떻게 해요? 더 끌고 가는 겁니까? 네. 저는 더 끌고 가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BH처럼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상승률도 보면은 이제 무서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 이 모든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네. 없는 악재까지 다 반영되고 온갖 욕은 다 먹은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된 부분이라서 지금부터도 갖고 계시다면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작 스케줄의 어떤 지연이라든지 뭐 M&A 이슈의 어떤 뭐 딜레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들고 가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플하게 답변을 주셔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후부터 뭐 혹은 좀 편입해서 이제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다시 한번 AS 주실 거니까요. 계속해서 저희랑 호흡해 보시죠. 임성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